쟤는 골 때린다, 또라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미친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라? 재밌는데? 여기에 정말 길이 있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사람들은 평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안녕하십니까,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평균적인 행동에 대한 걸 들고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남들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꿈을 꾸더라도 제가 적당히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적당히 저항이 부딪히면 이 이상은 조금 힘들어. 그래서 타협할 줄 알고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어떤 수준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왜 내 삶이 변화하지 않고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까? 누군가는 적당히 살만 하면 그걸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격이 그게 못 돼요. 똑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먹고 살만 해도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도전을 즐기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삶이 똑같이 벌어질 때 그냥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책에서 어떻게 해봐라 자꾸 하지만 시도를 몇 번 하다 보면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도를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 삶이 몇 번 변한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변화, 최근 2년 사이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그 시발점에 뭐가 있었냐면 나 그냥 이대로 살지 않을래. 그냥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 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그릿이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릿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감명을 받고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면 그 마음을 뭔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그 단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다 필요 없고 나 두 단어 가지고 한번 삶을 살아가 볼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열정과 끈기. 책에서 많은 사례들을 드는데 열정과 끈기 이 두 가지더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릿이라는 어떤 능력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정도가 그릿의 척도라고 봅니다. 너 그릿이 있냐 없냐, 열정과 끈기가 있냐 없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뭐고 끈기가 뭘까?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끈기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꿈들이 남들보다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의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한의사로서 쭉 살아온 거예요. 물론 한의사들 평균치보다는 제가 더 나았지만 결국 한의사잖아. 그래서 딱 궁금해졌어요. 나 열정과 끈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열정과 끈기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쪼개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뭐고 끈기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이 열정이란 게 평균에서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친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에 미치든 운동에 미치든 남들이 보기에는 쟨 정말 미쳤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이 열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 누구도 열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난 열정이 있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열정이란 게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평균을 한참 뛰어넘는 정도여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끈기? 나 그냥 열심히 딴짓 안 하고 난 열심히 내 업을 잘 하고 있어. 이게 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이 다 나가 떨어질 때도 그걸 즐겁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도전 말고 극도의 도전을 했을 때 혹은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말 100명이 도전했는데 99명이 나가 떨어질 때도 나는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평균 누가 설정한 평균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평균이에요. 이 정도면 남들만큼 살고 있으니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로 살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하면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자 라든가, 그 모든 게 평균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삶이 이걸로는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이 그리스를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살아봤자 평균 속에서 살면서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끝이 나겠구나. 그러면 모르겠고 평균에서 벗어나 보자. 정말 미친 짓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의사니까 진료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삶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내에서 뭔가 내 삶을 바꾸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미친 짓일까 나한테 2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진료를 다 빼버렸어요.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평균 속에서 살 때는. 왜? 남들 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료를 하고 환자들도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전 진료를 다 빼고 뭘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제가 10년 동안 버킷리스트에 담아놨던 카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가 지금처럼 추운 12월 말이었어요. 2년 전에. 그때는 카약을 하던 사람도 이제 추우니까 카약을 안 타는 시즌이에요. 근데 내가 미친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없이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소재 너무 괜찮은데 남들 안 할 때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난 미친놈이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카약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말했어. 변화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한번 얼음물 깨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별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오전은 카약 타는 시간, 매일 얼음 어는 물에 들어가서 카약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게도 남들이 와, 쟤는 골 때린다, 또라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미친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라? 재밌는데? 여기에 정말 길이 있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사람들은 평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평균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쟤는 무슨 생각으로 오전 진료를 안 하고 그리고 얼음물을 깨고 카약을 겨울에 타?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그걸 하면서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잘하고 싶다. 이걸 지속하고 싶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더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끈기가 뭐냐. 99명이 안 할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게 끈기더라고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리스키한 일들.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간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큰일 나. 하지 마.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난 아닌데. 그리고 그 상황을 점점 즐기다 보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점점 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분야에 카약이라는 그 부분에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열정과 끈기가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평균 속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열정과 끈기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조건 속으로 제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속에서 내가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지 뭐. 누구겠어요. 난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뀌었어요. 늘 하던 진료에서 벗어나서 오전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시간에 조금 더 명상을 하고 소재를 찾아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의사로서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각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독서를 지속을 하면서 계속 사고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평균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도 하니까 이것까진 괜찮아. 근데 저건 위험해.
그리고 내가 혹여 평균 속에 있을 때 잘못되더라도 위안이 돼. 나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나랑 평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못됐으니까 나만 이렇게 주식에 물린 게 아니고 다 같이 물렸으니까 위안을 받아. 평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돼도 위안을 받고 잘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속에 그냥 멈춰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요. 안전하려고 우리가 평균을 대입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전한 상황이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현실 안주를 하고 있고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위안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평균에서 발을 뺐을 때 더 위험하냐? 위험할 것 같죠, 여러분? 그걸 벗어나는 것 자체가 열정과 끈기예요. 이걸 탑재를 했을 때 삶이 위험해질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열릴까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그 평균이라는 그 담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세계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훨씬 더 진짜 세계고 거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배울 게 더 많고 더 안전해요. 왜? 통제력이 생깁니다. 내가 열정과 끈기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균 속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균 속에서는 남들 하는 행동으로 행동하고 있고 내 상한선 내가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제권이 있냐? 평균 속에서는 통제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 정해놓은 그 평균, 그게 여러분이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 평균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세상에서 그렇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안전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 밖이 오히려 기회가 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평균을 벗어났을 때 기회가 있고 열정과 끈기를 탑재할 수가 있고 삶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믿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잘 한번 보세요. 적당히라는 말을 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평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한테 미친놈 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정과 끈기가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평균을 벗어난 사람은요, 평균 속에 들어가는 걸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 속은 정체된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처럼 살기를 싫어합니다. 이 평균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통제 가능한 삶이란 걸 알았을 때만이 머무르려고 하게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 절대 모릅니다, 이거를. 이건 위험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카약을 타기 전에는 카약 타고 10km 망망대해를 패들링을 해서 무인도에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주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 영역, 그 평균을 벗어나서 미친놈의 영역으로 들어가 봐야지만이 그게 사실은 미친 영역이 아니고 통제 가능한 삶을 사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 하던 행동 말고 내가 미친놈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그 영역에 살짝 들어가 보면 됩니다. 하던 대로 살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영역은 고난과 시련과 그런 게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열정과 끈기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